편안한 주말이 되어야 하는 토요일에 긴급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몇 가지 체크포인트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사실 그간 이란과 미국의 협상은 계속 이어져 왔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군 병력의 증파는 이미 3, 4주 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핵협상이 고착 상태에 빠지거나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제한적인 공습과 특정 군사시설 및 요인에 대한 공격 역시도 언제고 나올 수 있다는 분위기는 이미 몇 주 전부터 어느 정도는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문제는 하필 코스피가 최고점을 찍고 하락 조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타이밍에 이 사태가 겹치면서 그렇다면 시장에 충격이 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면전 가능성은 낮음. 미국과 이란은 전면전이 가능하지 않고 양쪽 모두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에 이란 주변의 해공군을 강화하면서 제한적 폭격 또는 해군 함정으로부터의 미사일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지상군의 진입이나 베네수엘라와 같은 특수부대의 요인 납치 및 암살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도 미군이 이란에 제대로 발을 담그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군사력으로는 결코 무시 못할 나라고 특히나 초음속 미사일이나 드론에 있어서는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스스로도 미국과의 전면전이나 미군에 대한 직접 공격은 매우 부담스럽고 승산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서로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았던 때와 마찬가지로 이란은 소위 받은 공격에 비례하는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 중동의 여러 미군 기지들이 공격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오지만 이는 이란의 공격이라기보다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 등의 하부 세력에 의한 소규모 공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즉 이번 공격과 이란의 반격은 불과 며칠 만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 코스피 개장 전에 소강 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핵연료를 지키려는 이란의 소극적 방어. 미국과 이란 간의 핵협상의 최대 관건은 이란이 가지고 있는 재처리된 핵연료를 미국에 내놓으라는 것이고 이란은 핵무기 제조는 하지 않을 테니 보관은 우리가 하겠다는 팽팽한 대립이 핵심입니다. 이란으로서는 핵무기까지는 아니어도 핵무기 제조를 위한 농축 우라늄을 포기하는 순간 앞으로 이스라엘에 계속 끌려다녀야 하는 입장이 되어 중동에서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수 있기에 결코 포기 못할 일이 될 겁니다. 미국 역시도 이란의 초음속 미사일이 위협적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 거기에 핵탄두만 장착이 되면 이스라엘도 미국도 앞으로는 이란을 결코 공격할 수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란은 현재로서는 저자세로 버티더라도 끝까지 농축 연료만은 지키자는 소극적인 방어가 기본 방침이기에 이번 공격으로 인한 확전 가능성이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원유 백불 가능성은 저자세로 한다. 또는 소위 3차 중동전 같은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 미증시 하락 시 트럼프도 부담. 트럼프는 지난해 취임 후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면서 거의 협박에 가까운 양보를 요구했고 또한 상당 부분 이를 관철시켰습니다. 하지만 정작 최대 타겟이었던 중국은 이에 대해서 선방을 했고 오히려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EU가 최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달 들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연방법원까지도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지가 약해지고 있고 공화당 내부에서조차도 트럼프의 강경책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정부는 일단 세수가 늘지만 결국 관세로 인해 물품 가격이 오르면 국민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안게 되고 기업으로서는 제품과 인상 요인이 되어 소비가 줄어 매출이 줄고 실적이 하락하면 주가도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조삼모사와 같은 일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죠. 그래서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새로 드라이브를 걸 만한 건수를 찾고 있었는데 이란 협상건이 그중 하나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 가뜩이나 하락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미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엔 이란이 일찌감치 항복하고 나오지 않는 이상 트럼프도 어느 수준에선가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4.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 이제부터가 중요한 대목이죠. 코스피는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슈팅까지 끝나고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락 조정을 받으려는 차에 이번 공격이 발생해서 한마디로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이란 사태가 아니었어도 코스피는 3월부터 하락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먼저 이야기 드릴 부분은 이번 3월의 흐름에서 혹여라도 이란 사태로 급락을 하면 삼성과 하이닉스 등을 싸게 사서 다시 반등을 기다려야지 하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2월 말, 특히 이번 주의 시장을 보면 파생 상품에서의 외인과 기관의 세팅이 이미 3월의 선물 옵션 도시 만기를 앞두고
적어도 상승은 아닌 하락으로 방향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락 조정은 단 며칠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몇 주간의 흐름입니다. 물론 변수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건 개인이 이번 사태에 겁을 먹고 파생 상품에서 하방 포지션을 빠르게 늘린다면 오히려 기관의 하락의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지만 그건 확률적으로는 높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현 지수보다는 아래쪽에 목표가가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즉 다음 주부터 하락 자체는 피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5. 현실적인 대응은 또는 기회는 일단 현물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량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목별로 이익 청산 또는 손절가를 정해서 이탈 시 털어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힘들다면 매일 분할로라도 물량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시장을 장기적 관점에서 좋게 보더라도 이번 하락 조정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더 아래에서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으니 지금 보유한 종목에 집착할 이유는 없습니다. 위험에 노출된 구간은 피하고 이후에 하락이 진정되면 다시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현금 비중이 높거나 이번에 나스닥과 코스피 지수의 하락 조정 구간과 원유의 상승을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도 하죠. 이번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시겠지만 요약하자면 이란 사태는 전면전이나 장기전의 가능성은 낮고 결국 소구강 상태가 올 겁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코스피와 나스닥은 이미 고점을 찍고 하락 조정을 받을 위치이기 때문에 물량을 줄이고 현금 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사태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더 큰 수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3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와 관련된 3월의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